아이를 일단은 다리 사이에 이렇게 앉혀주시고요. 이거 트럼 해버렸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슈니 아빠 이재현입니다. 자, 오늘 육아의 가장 기본인 수유와 트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지난번 신생아 마사지 영상에서 도움을 줬던 제 조카인 가을이가 좀 도움을 줄 겁니다. 수유랑 트림은 육아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자세로 수유를 하고 트림을 하다 보면 아이도 불편하고 엄마 아빠도 어깨랑 손목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잘못된 수유 습관이나 잘못된 트림 방법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해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좀 잘 개워낸다든지 배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유와 트림 방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수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수유 타이밍에 왔더니 가을이가 지금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를 할 때는 수유를 해주는 사람과 아기가 모두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기는 똑바로 눕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허리는 쭉 펴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허리를 똑바로 이렇게 딱 펴진 상태로 눕는 게 좋고, 여기서 줄게. 여기서 줄게. 안고 있는 사람도 자세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깨랑 허리가 똑바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앉아야 됩니다. 이 자세가 자꾸 무너지다 보면 허리랑 어깨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쿠션 같은 걸 받쳐서 팔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고요. 요즘은 이렇게 아기를 받치고 수유를 하는 기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안전하게 수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아기를 잡을 때 이 손가락을 활용해서 잡지 않는 게 손목 보호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게 중심은 이 팔이랑 손바닥에 있게 힘을 주시면 손목이 덜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이 젖병의 각도는 너무 이렇게 눕히게 되면 공기를 아이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눕히는 것보다는 살짝 위로 가서 아이가 공기를 안 먹게 젖병 각도를 조절해 주시고, 지금 가을이 보면은 젖꼭지를 아주 깊게 물고 있죠. 이게 아주 올바른 자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젖병 꼭지에 끝에 부분만 입에 물리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수유를 하면서 분유와 공기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차면서 배앓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트림을 많이 하면서 분유를 개워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게 물리시고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서 수유를 해주시면 좋고요. 가을이 허리가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허리를 쭉 편 상태로 수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수유할 때도 마찬가지고 트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도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밥을 먹으면 가스 차고 소화 안 되잖아요.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쫙 편 상태로 수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을이가 거의 다 먹어가는데요. 이 수유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분유가 좀 아깝기도 하고 아이가 계속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남은 한 방울까지 다 먹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가스가 별로 안 차거나 공기를 많이 안 먹는 아이들 같으면 괜찮은데, 공기를 아무래도 많이 먹고 배앓이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마지막 남은 분유를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마지막 분유를 먹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또 공기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다가 밑에 조금 남았을 때 조금 남겨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아이가 먹는 양이 좀 모자라겠다 싶으면은 아예 분유를 아이가 먹는 양보다 10에서 20ml 정도 더 탄 다음에 좀 남기고, 아깝지만 그건 버리는 게 아이가 가스를 덜 먹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양이 적을수록 눕히면 아이가 공기를 같이 먹게 되니까 젖병을 조금 세워주고 고개 각도도 좀 뒤로 살짝 젖혀주는 게 공기를 덜 먹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분유를 조금 남기고 주는 게, 더 줘야 돼? 알겠어. 좀 더 먹어도 되겠다.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만족했어. 자, 이렇게 끝에 조금 남을 정도로만 아이에게 주시면은 아이가 공기를 덜 먹게 되고요. 자, 이렇게 가을이가 수유를 끝냈는데요. 보통 많이 하시는 트림 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이렇게 어깨에 안아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 아이를 안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트림 시켜주는 사람의 이렇게 자세가 좀 펴진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저같이 덩치가 큰 사람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자세가 오히려 어깨가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하는 거다 보니까 덩치가 꼭 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깨랑 팔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아기 얼굴을 제대로 보면서 트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가을이처럼 고개를 잘 가누는 경우에는 고개를 잘 들고 있구나 이런 게 확인 가능하지만 고개를 전혀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의 경우는 얘가 어깨에다가 코를 박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자세를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가 눌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배가 부른 상태인데 배가 눌리다 보니까 더 잘 개워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에다 하도 개워내니까 트림 시키는 패드도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로운 트림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앉아서 트림하는 겁니다. 아이를 일단은 다리 사이에 이렇게 앉혀주시고요. 이거 트림 해버렸네. 자, 이렇게 앉아주시고 목을 못 가는 신생아 같은 경우는 턱이랑 볼을 살짝 이렇게 받쳐주시면 되고, 가을이처럼 이제 목을 좀 가눈다라고 하면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은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는 이렇게 반대쪽 겨드랑이에 받쳐주시고 등을 살살 문지르거나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까 가을이 방금 자세 잡는 것만 해도 트림 나오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트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세로 한 1, 2분 정도 등을 살살 어루만져 주시다가요. 이제 반대 손으로 좀 옮겨 볼게요. 이 허리가 이렇게 살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허리가 펴지면 이 과정에서 몸이 쫙 펴지면서 트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간에 자세를 한번 바꿔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림을 앉아서 시키다 보면은 길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트림 또 했네. 트림을 잘 하게 됩니다. 배앓이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트림 시키는 시간을 10분 이상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이구. 허리가 똑바로 핀 상태로 트림을 시키다 보면 훨씬 좋고, 이 앉아서 하는 그 트림이 좋은 게 아까 안아서 수유를 하다가 어깨를 올리는 것보다 자세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기 돌보기 초보인 신생아 돌보시는 분들은 이 앉아서 트림 시키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아기 얼굴을 보면서 좀 반응을 살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카메라를 좀 의식하는 것 같은데 가을이가 아기 표정을 보면서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실 수가 있고, 안아서 트림 시킬 때랑 다르게 이 배가 눌리지가 않아요. 밥을 먹고 난 직후에 배를 누르게 되면 아무래도 개워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트림 시키다 보면은 잘 개워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림을 시킬 때 트림 시키는 사람의 자세가 똑바로 앉을 수 있어요. 저같이 덩치 큰 아빠들도 편하게 트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혀서 트림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작은 신생아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신생아들한테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런 트림 방법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작은 아기들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집에 있는 작은 신생아들도 이렇게 고개만 잘 받쳐주시면 트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리와 오늘 이렇게 공기 덜 먹고 가스 잘 빼는 수유와 트림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수유와 트림만 제대로 하더라도 구토라든지 배앓이가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만약 트림을 시킬 때마다 아이가 너무 개어낸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먹는 양을 좀 조절해야 될 수도 있고, 수유 다 끝나고 나서 트림을 너무 많이 한다, 용 트림을 너무 크게 한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유 중간에 중간 트림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앉혀서 하는 트림 방법이 좀 어색하실 수 있어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테니까요. 앞으로 이 방법으로 더 건강하게 아기 트림 시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육아도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